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니핑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prepare, prepare attack, 준비 단계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했어요. 준비 단계 관련해서 이제 정보 수집이 되겠죠.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들이 이제 뭐 핑이라든지 앱맵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트레이스 라우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OSI 7 레이어 아키텍처를 우리가 들여다봤고 가장 중요한 이제 TCP/IP를 도드 프로토콜이죠.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prepare attack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죠? 접근 단계죠. 액세스 시스템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접근 단계예요. 공격의 어떤 이제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use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해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keep the access예요. 유지하는 거죠. 유지 단계예요. 유지 단계. 그 다음에 뭐죠? cover the track이에요. 흔적을 어떻게 했죠? 가려야 되겠죠? 흔적 지우기. 가리는 게 아니라 흔적 지우기를 해서 어, 자기의 어떤 행적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공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응, 방어책을 배우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로그 파일을 남긴다든지 이 앱맵을 할 때 불필요하게 포트 번호를 오픈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 대응책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안, 시큐리티 솔루션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액세스 시스템, 스니핑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핑 어택. 스니핑 어택을 하는 툴이 뭐가 있는지, 자, 툴을 이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니핑의 좀 개념을 결국은 이제 툴을 잘 사용하는 거겠지만 해킹할 때 개념은 알아야 된다요. 그러죠.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스위칭 환경에서의 스니핑, 그다음에 대응책. 자, 이제 공격 방식이 뭔지 알았으니 어떤 보호 대책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니핑 공격을 이해하고 다양한 툴들을 좀 실행할 수 있고요. 적절한 보호 대책을 이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니핑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게요. 사전적 의미는 저번에 말씀 많이 코를 킁킁거리다의 의미예요. 스푸핑은 이제 나중에 배울 스푸핑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다. 뭐 IP 스푸핑, DNS 스푸핑, ARP 스푸핑. 느낌 오죠? IP 스푸핑 하면은 IP 주소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자기 소스 IP 어드레스를 다른 걸로 바꾼다. DNS 스푸핑은 정상적으로 IP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가짜 페이크 웹을 접속하기 위한 그 주소를 리턴하겠죠. ARP 스푸핑은 리턴되는 이전의 그 맥 주소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죠? 느낌 오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스니핑은 이게 패시브 어택이에요. 우리 그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 좀 배웠죠? 네,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시브 어택은 시스템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알아내거나 사용,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스니핑은 패시브 어택에 들어갑니다. 수동적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정보 수집,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도청, 이베스 드라핑, 그죠? 패스워드 또는 암호키 깨기, 피싱, 파밍 이런 것들이
패시브 어택이고, 액티브 어택은 시스템 자원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도스, 위장거래, 거래 조조, 재존속, 메시지 변조. 자, 그래서 패시브 어택의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 스니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베스 드라핑하고 엿듣기가 이제 스니핑이 되는데, 이 도청은 뭔지 아시죠? 전화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케이블 사이에서 이제 태핑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사람 귀를 이렇게 해서 듣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전화선이나 UTP에 태핑을 해서 전기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다음에 전기 신호에 대해서 에머네이션에 대해서 템테스트 장비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 중에 이베스 드라핑하고 스니핑 뭐 이런 정도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네, 정보를 패킷을 여기서 이렇게 훔쳐봐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위변조는 하지 않지만 그 패킷을 들여다보고 다시 주는 거죠. 네.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PC에 또는 뭐 노트북이나 각종 서버에는 우리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뭐 UTP 케이블이 연결이 돼서 스위치 장비에 연결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스위칭 장비가 라우터를 거쳐서, 물론 이제 여기 방화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우터를 거쳐서 인터넷 세상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근데 이 니카드는 보통 이제 이더넷 제로 또는 우분투에서는 ENS 32, 이 ENS 32를 이더넷 제로로 좀 바꾸고 싶다.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로 이제 요 스위칭 장비에 여러 대의 어떤 또 서버가 이렇게 있다. 호스트가 있다. 그러면 서로 패키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원래 이 자기 자신의 맥 주소와 IP 주소의 것이 일치하면은 받아주고, 그죠? 이더넷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요. 아니면은 버려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제어인데,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로 이거를 바꿔놓으면은 모든 패킷에 대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스니퍼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모든 패킷을 다 읽어갖고 그거를 정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하겠죠. 자, 리눅스나 유닉스 등의 운영체제에서는 랜 카드에 대한 모드 설정이 가능해요. 이따가 뭐 명령어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스니핑을 위한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니핑 또한입니다. 스니핑을 하려면 좋은 랜 카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10만원,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원래 그 맥 어드레스가 독립적으로 그 할당이 돼야 되잖아요. 앞에 OUI, 그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체에서 이제 뒤에 24비트를 할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독립적으로 할당받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싼 거는 요 돈 절약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랜카드는요, 여기에 아주 약간의 그 램이 있어요. 버퍼링 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트래픽이 오면은 잠깐 여기에 램에다가 저장해서 이제 포워드하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의 요 램이 필요하죠.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원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램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중저가 이상을 사야 이런 맥 어드레스가 중복되거나 이 램이
너무 부족해 갖고 버퍼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하여튼 뭐 랜카드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겠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으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는 소프트웨어적이다. 유닉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유닉스는 모드, 명령어로 모드가 설정이 가능하다. 윈도우에서는 드라이버를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바이패스 모드가 있는데 이건 하드웨어로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고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고가니까 뭐 이건 전문적인 스니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패스 모드를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격자 시스템은 우리는 항상 칼리 리누스가 되겠고, 그래서 랜카드를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랜카드 확인하기입니다. if config 하면 많이 사용해 봤죠. 지금 2010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VMware에서 NAT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걸 보세요. up, broadcasting, running, multicas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if config 이더넷 여기 인터페이스죠. promise 이렇게 해서 여기 리턴을 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promiscuous 모드로 설정됐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promise 하면 이게 해제됩니다. 다시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명령어를 치면서 보면 이게 그 다음에 if config를 보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세팅되어 있으면 이더넷 제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여기는 모든 트래픽을 다 억셉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IP 주소와 맥 주소에 해당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니핑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와이어샤크를 보면은 이걸 안 하더라도 와이어샤크를 하면 자기 거는 트래픽을 접수를 해요. 자기 거는. 자기 거라는 건 뭐예요? 맥 어드레스가 일치하거나 IP 주소가 일치되는 거는 자기 거는 이 트래픽 패킷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어샤크는 디폴트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세팅되어 있어요. 얘가 와이어샤크 자체가. 그러니까 이더넷 제로에서 프라미스큐어스로 세팅이 안 되더라도 이 와이어샤크에서 디폴트로 프라미스큐어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캡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와이어샤크 돌릴 때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트래픽 캡처를 하면 됩니다. 자, TCP 덤프가 있어요. 리눅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강력한 스니핑 툴입니다. 아주 좋은 툴이에요. 우리 스노 나중에 이제 아이고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할 때 이 TCP 와이어샤크를 돌려도 되지만 주로 TCP 덤프를 돌리고 이거에서 스노트를 통해서 그 패킷을 탐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이 관리자 느낌이 좀 강해요. 관리자용 TCP 덤프로 획득한 증거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만큼 이 TCP 덤프는 스니핑 도구로서 아주 좋은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TCP 덤프로 어카운트와 패스워드를 스니핑하는 거예요. 이제 스니핑 자체가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스니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칼리 리눅스 이걸로 할 거고요. 텔레 서버 시스템을 여기는 우분투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4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분투 좀 업그레이드 된 거 공사의 서버용으로 설치된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설치할 때는 이 ISO 파일이 필요해요. 이 ISO 파일은 실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다운로드를 한꺼번에 하면 이게 느리니까 제가 미리 다운로드 한 거를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이 똑같아져서
실습하기가 좋아요. 서로 또 버전이 다른 거를 설치를 하면은 에러가 났을 경우에 그거 서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많이 여기 있는데 여기 칼리 리눅스에 대한 iOS 파일이 있고, 자, 우분투는 14.04 버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는 20.04 버전 이 두 개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서버용이고 하나는 데스크탑용이에요. 요건 데스크탑용, 요거는 서버용. 뭔 차이냐? 데스크탑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잘 돼 있죠. 왜냐하면 이건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서버는 그 자체로 서버용이기 때문에 주로 텍스트 모드예요. 이거는 텍스트 모드. 그러니까 위에 인터페이스 API, 유저 UI라고 봐야 되겠네요. UI가 좀 떨어지겠죠. 여기 서버용은. 그 다음에 윈도우, 요거는 이게 윈도우 10인가 봅니다. 윈도우 10용이고, 윈도우즈 서버 2016하고 16에 대한 거는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평가판이기 때문에 제가 일찍 깐 걸 주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180, 이게 180일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설치해서 다운로드해서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SO 파일은, ISO는 뭐의 약자예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이죠.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CD, DVD를 하나의 파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ISO, 그러니까 이걸 CD 또는 DVD에 VM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CD 드라이브, 우리 CD 끼워서 이제 OS 설치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상적으로 CD, DVD 드라이버에 이 ISO 파일을 이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CD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 구성도고요. 우리 공격자는 요걸로 되어 있고요. 나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분투 서버 또는 우분투 110 요거를 공격 대상자, 스니핑 대상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TCP 덤프로 어카운트와 패스워드 스니핑 하기인데요. TCP 덤프는 네트워크 관찰 및 관제한다고 그러죠. 모니터링 하는 거죠. 큰 그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우리 저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전광판에 여기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여러 그 정보 사이트 홈페이지가 정상이면 파란색, 약간 좀 오동작하면 빨간색,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제, 또 가장 일반적인 스니핑 툴이에요. 자, TCP 덤프를 설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칼리에 apt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또는 apt get 명령어를 써서 TCP 덤프를 하게 되면 됩니다. 실행할 때는 루트 권한을 가지고 할 때는 이 수도가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유저 칼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도를 붙이고, 여기 인터페이스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캡처를 하겠다는 얘기고, 캡처된 내용을 이 파일에다가 pcap 형태로 된 파일로 write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파일을 세이브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어떻게 봐요? 예를 들면 와이어 샤크 해갖고 요 텔넷 언더바 0423 pcap을 하면은요, 이렇게 유닉스에서 하면은 요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제 잘 보이게 하는 패킷을 UI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프라미스큐어스, 그러니까 이더넷 제로에 프라미스큐어스 설정하지 않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지금까지 배운 걸로. 자기 맥 어드레스, 자기 IP 어드레스 관련해서는 패킷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남의 IP, 맥 IP나 이런 것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안 받습니다. 요거를 취하겠다. 그렇지만 와이어샤크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 프로미스큐어스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와이어샤크 경우에는. 그죠? 그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옵션에서. 아,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 여기 1029, 여기 100번을 데스크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에서 지금 apt 명령어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apt get을 해도 되고 install xinetd, telnet 이 두 개를 설치하는 게 이유를 알겠죠? 요 telnet만 설치하지 않잖아요. 두 개를 설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슈퍼데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슈퍼데몬이 새끼를 까서 요 텔넷 만약에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텔넷이라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이 슈퍼데몬인 xinetd가 telnetd를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i etc 밑에 xinetd configuration 파일에 보면은 예, 여기 텔넷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유저는 루트라고 해서 이게 루트를 퍼미션을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이 서버 역할을 유저 SB 밑에 IN 텔넷D를 띄우겠다, 러닝 시키겠다, 리스판 하겠다 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스타트를 시켜야 되겠죠. 스타팅을 하는 걸로 서비스라는 걸로 해도 되고 다른 걸로 뭐죠? 시스템 ctl 스타트 xinetd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해도 되고요. 요 명령,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스타팅을 하는데, 그죠? 세 가지 명령을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 텔넷을 이제 칼리가 클라이언트죠. 텔넷을 시도를 했는데 커넥션 리퓨즈가 발생이 되면은 이 etc 밑에 서비스 밑에 이게 설정이 안 된 경우에요. 여기에 보시면 23번 포트 텔넷, 23번 포트가 서버 텔넷 D, 그죠?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명령어고, 요거는 포트 넘버고, 프로토콜이고, 요거는 데몬 프로세스 서버 데몬에 대한 디파인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SMTP, SSH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FTP 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다시 리스타트를 이제 하는 거죠. 잠깐, 리스타트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탑을 하고, 지금 현재 혹시 러닝돼 있으면 스탑을 하고 다시 스타트를 한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리스타트는. 그래서 엠맵으로 100에 대해서, 이 100은 뭡니까? 우분투죠. 우분투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을 해보는 거죠. 이 포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열려있는지, 이 포트가 열려있는지. 그러면 이제 23번이 열려져 있구나. 이렇게 오픈드 또는 오픈 뭐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넷,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텔넷 로컬로 되는지 120.0.0.1에서 로컬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엠맵으로 우분투를 열린 포트를 확인을 했어요. 자, 확인하니까 오픈 포트 텔넷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칼리가 10번이죠. 칼리가 10번에서 100번으로 이 같은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대역입니다. 연결하니까 여기 프롬프트가 떨어지죠. 로긴 프롬프트,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는 여기 뭐 아스트리크라든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타이핑을 하면은 다시 그 A를 타이핑하면은 다시 A를 줘야지 여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이 A를 그러니까 서버가 다시 이 클라이언트 칼리죠. 그러면 여기 우분투가 있습니다. 그럼 칼리에서 이 모니터에서 화면에서 패스워드에서 예를 들면 A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 A라는 걸 넣으면 이게 쭉 해서 A로 가겠죠. 간 다음에
이게 A라는 거가 보이려면은 이게 다시 에코가 돼갖고 A로 와서 딱 찍혀야지 A가 보여요. 에코가 돼야. 근데 여기 타이핑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말은 여기서 에코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A가 받고 그냥 거기서 받기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패스워드가 ABC다. 그럼 받아서 이거를 etc 밑에 섀도우 파일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한다는 건 이걸 이제 MD5나 또는 SHA-2로 일방향 해시를 해서 나온 그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같으면은 이제 로그인이 될 거고 틀리면은 패턴을 거절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따가 와이어샤크를 하는 그 화면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배너죠? 그래서 우리는 배너 그룹핑하는 그래핑 하는 거 우리 앱맵에서 우리 배웠죠? 스캐닝 할 때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 칼리에서 TCP 덤프 해갖고 이제 그 로그인을 하기 전에 이 TCP 덤프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로그인 텔넷을 시도하기 전에 TCP 덤프를 이렇게 띄워놓고 리모트 호스트하고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패킷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더 제로로 통해서 리모트 호스트 이 IP 주소와 통신하는 패킷은 전부 요 파일에다가 전부 write 해라, 기록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pcap은 패킷 캡처 유닉스 계열의 라이브 pcat 유닉스 계열의 경우 라이브 pcat 라이브러리에 pcap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윈 pcat은 윈도우 경우에 사용하는 윈도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한다. 이게 좀 틀렸네요. 근데 와이어샤크 3.0부터는 그 전 버전에는 윈피캡을 썼었어요. 근데 이 3.0 이상부터는 mp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CP 덤프 이렇게 해서 명령을 치면은 여기에다 이제 라이트 하겠죠. 이 화면에도 보고 싶다. 이 화면에도 보고 여기 파일에도 라이트 하고 싶다. 그럼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걸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와이어샤크 텔넷 요거를 백그라운드로 이게 백그라운드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 화면이 딱 떠서 그 캡처 받은 거를 와이어샤크 유저 인터페이스로 처리를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텔넷 시도를 했죠. 아까 시도한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했죠. 와이어샤크 프라미스큐어스 모드 설정 여기에요. 와이어샤크를 띄워서 이 캡션 옵션을 보면은요. 캡처를 여기 클릭을 하면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요게 옵션을 클릭하면 여기 이더 제로에 어떻게 돼 있어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가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다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와이어샤크를 볼 때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샤크 텔넷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0번하고 10번하고 100번하고 통신하는 게 쭉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TCP 덤프에서 그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이거를 옵션이 안 돼 있으면은 뭐야?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것만 받겠죠.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요 10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하여튼 TCP 스트림에 대해서만 지금 필터링을 걸어놔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10번하고 100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맨 처음에 3핸드 쉐이킹 하죠? 씬 보내고 씬앱 받고 그 다음에 에크 보내고 그죠? 이게 3핸드 쉐이킹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텔넷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면은 로긴 프롬프트 떨어지고 로긴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로긴은
W를 입력을 하면은 가죠. 그 다음에 W라는 거를 에코를 해요. 그래서 터미널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W가 이게 두 개예요. 간 거하고 온 거하고. K도 간 거하고 온 거하고. 그 두 개죠. 이렇게 K킴 이렇게. 이 서버에서 보내줘야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게 터미널에 찍힙니다. 근데 패스워드는 보냈어요. 그냥 1, 2, 3, 4만 찍히죠? 이건 왜 그래요? 실제 패스워드가 1, 2, 3, 4고 그냥 보내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 에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를 어떻게 해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뭐 MD5로 해시가 되어 있으면 MD5로 요거를 해시를 해서 거기에 있는 파일하고 해시값하고 비교를 해서 맞으면은 아 오픈하고 이제 넘어 이렇게 레스트 로gin해서 이 배너 메시지가 떨어질 겁니다. 틀리면은 로깅 리퓨즈드라고 이제 나올 거고요. 이 의미를 아셨죠? 여기 하나만 여기는 왜 두 개 찍힌데 여기는 하나 찍힐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스니핑에 성공을 한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안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첫 번째, 자, 스니핑이 가능했다. 두 번째, 전송하는 그 패킷이 텍스트 모드다. 암호화 모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니핑이 된다 하더라도 이 텍스트 모드에서 그 인크립션 된 암호화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설사 스니핑이 됐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거는 모르는 거죠. 이게 뭐 암호화된 걸로 쫙 나올 테니까 이것도 암호화된 걸로 쫙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보호 대책이 바로 암호화 전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SL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적이에요.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로긴 아이디하고 특히 비밀번호를 전송을 할 때는 암호화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비바라고 이제 외우고 있는데 고유식별 정보하고 비밀번호하고 바이오 정보,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 5가지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웹을 통해서 전송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에서. 그래서 지금은 전부 SSL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HTTP 80 포트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게 HTTPS 443번 포트로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려요. 강제적으로.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서버에서. 왜? 암호화 전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